네, 그알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1024회죠. 누가 나를 죽였나? 망자의 마지막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1부가 있는 걸 봐서는 2부까지 있는 걸로 같아요. 제가 이 방송을 다 보진 못했어요. 준비하면서 앞부분 절반 정도만 본 것 같은데 아마 1부에 해당되는 내용 정도겠죠. 방송 날짜를 보니까 2016년 3월 3일 사건이고요. 3월 26일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23일 정도 취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재 기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나 좀 볼게요. 이게 아마 제가 좀 준비하면서 실제 사건을 좀 찾아봤어요. 방송 내용만 본 게 아니고. 근데 기사가 많이 없더라고.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뭐 정확히 보도가 막 나가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딱히 없더라고.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면 봐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볼게요. 살인 사건인 걸로 보이죠. 일단 제목을 봤을 때는. 자, 갑시다. 2016년 3월 3일 며칠간 여행으로 집을 비웠던 한 여성은 혼자 남아있던 남편을 위해 귀가를 서두릅니다. 이 당시 이웃 주민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가 쾅쾅쾅 그러기에 문을 열어줬죠.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어디로 좀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찾아왔대요. 누군가 침입한 흔적, 뚜렷한 외상, 반항의 흔적도 없이 혼자 있다가 쓰러져 죽었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자, 이제 경찰 얘기 들어봐야죠. 물건이 막 흐트러져 있다거나 누가 들어와서 몸싸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흔적 자체가 없거든요. 자, 아래 두 개는 실제 현장 사진이라 그래요. 캐리어 가방 보이고 아마 아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뭐 가지고 다녔던 거겠죠. 그리고 이 사진은 모자이크가 너무 심해서 알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실제 방송 분량보다 저희가 준비할 때 모자이크를 더 쳤어요. 우리나라 공중파 심의에 들어갈 정도의 수위와 유튜브가 노딱을 매기는 그 심의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안전빵으로 좀 더 많이 쳤습니다. 시신이겠죠. 누군가 일부러 엎어놓은 듯 남자가 얼굴을 바닥에 똑바로 된 채 딱딱하게 몸이 굳어 있었다. 몸이 굳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건 이제 사후 경직을 말하는 것 같고 죽은 지 꽤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냐? 사망한 사람이 신혼생활 시작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41살의 새신랑. 딱히 질병 없었고요. 뭐 과할 정도로 건강을 챙기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돌연사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시신의 모습이 또 예사롭지 않았다. 돌연사 가능성도 있지만 시신의 모습이 똑바로 서 있는 채로 굳었다는 거는 어떤 고통, 어떤 질병이나 뭐 신부전증 이런 사람들 봤을 때는 고통에 몸부림친 흔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몸을 편 채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돌연사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웃 주민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은 이상한 건 얼굴 주위하고 눈동자가 노랗게 그리고 호랑이 눈처럼 입 주위가 새까맸다. 당시 현장에는 먹고 죽을 만한 약, 음식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상한 건 남자가 죽어있던 방의 온도입니다. 방 온도. 59도였던 거예요. 방 온도가. 보일러를 켜놓은 거죠. 범인이. 온도가 60도 같으면 완전 찜질방 수준이다. 3월 초 남자가 살던 지역의 기온은 영상 15도를 웃돌 만큼 따뜻했어요. 바닥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난방을 해야 될 이유 없다는 겁니다. 뭐 몸살 때문에 보일러를 켜는 경우도 있겠지만 춥다고 느끼니까 그래도 60도까지는 그런 집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예요? 범인이 살인을 하고 나서 시신의 상태를 조작하는 거죠. 부패 속도를 자연스럽지 못하게 바꾸는 겁니다. 자, 사망한 양승윤 씨의 직장 동료예요. 이분은. 방온도는 60도가 넘었다 뭐 이러니까 무조건 살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정황이죠. 부패를 앞당기려고. 그래서 부패를 앞당기는 이유는 뭐예요? 사인을 모르게 하기 위해. 그 생각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네. 자, 여기에 유명한 유성호 교수님 생각은 어떠냐? 만약 59.2도다 방온도가 그럼 굉장히 뜨거운 방인데 따뜻하니까 실내 온도도 따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부패와 건조가 동시에 진행되거든요. 시신 발견 당시 실제로 부패도 이미 진행 중이었고요. 자, 그래서 현장을 그 당시에 목격한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은 바로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다고 해요. 냄새가 많이 났다. 이미 시신 부패 시작됐다는 거죠. 썩는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을 해도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장기는 부패했고 외부는 마치 미라처럼 건조되고 있는 시신이었어요.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조차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범인 의도대로 된 거죠. 최소 며칠이 지났을 것이다. 건조된 상태로 봐서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른다. 시신을 통해서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을 추려내고 그 시간대에 뭐 집에 누가 들어왔을까, 이 주변에 수상한 사람, 그 날짜 구간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구간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어떻게든 뭐 수사는 해야 되니까 임의로 2016년 2월 29일 오전 8시쯤으로 했습니다. 아내가 3월 3일에 왔으니까 3일 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날 중국 여행을 위해 새벽에 집을 나선 아내가 그때까지는 남편이 살아있었다고 증언했다. 아내도 이때가 마지막 확인이었구나. 부인이 아침 6시에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당신 왜 나를 오늘 알고 가는지를 알고 있는데 안 깨웠냐. 여행 가는 날 왜 안 깨웠냐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더래요. 조금 수상한 정황일 수도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뭔가 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것 같고요. 비행기 시간 맞추기 위해 아내가 황급히 집을 나선 게 오전 6시 조금 넘어섭니다. 뭐 늦진 않았어요. 7시 반 비행기 탔고 11시 45분 북경 도착했고, 그러니까 비행기에선 통화를 못하니까 그 시간 내에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비행기 탈 무렵 출근 시간이 돼도 남자가 나오지 않자 동료가 전화합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미 사망한 시점이지 않을까. 회사에서 전화했을 때 안 받았을 때가. 자, 직장 관계자입니다.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우리 쪽하고 일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면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안 나오나 보다. 그냥 이대로 뭐 해고 처리해버리면 될 것 같고 그게 일방적이라도 문제될 것 같지 않고 당사자의 의견이 그렇게 보인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뭐 오래 다닌 사람이면은 뭐 주변 사람에게라도 전화해 보던가 뭐 이틀 3일 이렇게 안 나오면은, 그죠. 근데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니까 뭐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옆집 주민 증언에 의하면 남자는 2월 29일부터 집 밖을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원래 신발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복도에. 그런데 그 언니, 사망한 남편의 아내, 나가고 나서는 신발이 세로로 세워진 상태에 있었다. 신발을 신지 않았다. 그런데 3월 2일 또 다른 주민은 수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아내가 집에 오기 하루 전, 제가 오전 11시 넘어서 쿵하는 소리, 사람 넘어지면 건너편에서 들을 만큼 쿵 하는 소리 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내가 떠난 후 누군가 집에 들어와 남자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참 사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누가 보일러를 50도를 돌려놓고 자살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이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좀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경찰은 여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래요. 아내가 왜 안 깨웠냐 물어봤을 때 이 어떤 심경의 변화 때문에 좀 멍하게 있는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봤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자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경찰도 뭐 알아야 될 게, 경찰이 사실 뭐 사회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치안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냉정하게 그냥 직업이에요. 이 사람들에게서도. 이 사람들도 일 안 터지는 게 좋아요. 누구나 일 안 하고 월급 받고 싶으니까. 일해야 되잖아요. 이거 살인으로 결정해버리면은.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살에 부정적으로 자살이다 이렇게 주장을 일단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가족이 안 받아들이면 강제로라도 뭐 조사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만약 가족도 인정한다, 화장한다, 그러면 경찰은 뭐 손 놔도 돼버리는 거죠.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경찰도 어디까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놀고 싶어 하죠. 이왕이면. 물론 뭐 사회정의 뭐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좀 뭐 정의로운 경찰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회사고 사람 사는 사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화장을 8시간 앞둔 3월 5일 새벽 1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래서 취재가 시작됐나 봐요. 전화한 사람이 사망한 남자의 전 직장 동료라는데, 자, 무슨 말 했냐면은 작년 여름부터 계속 저한테 살해 위협을 느꼈다고 얘기했었고요. 나를 지켜주면 안 되겠냐? 나 사회 국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랬어요.
사망한 남자가 오래전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신에게 남긴 것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뭘 남겼을까요? 사건 2주 전에 택배를 하나 보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자기가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 택배 상자를 까보지 말고 갖고 있다가 뒤처리를 부탁한다. 사건이 일어나면 열어달라는 것처럼 2, 3주 전에 전화가 왔었다. 그 상자를 그래서 방송국에 보내요. 뭐가 있는 걸까요? 이거를 방송에서 김상중 씨가 열어보더라고요. 누군가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혹시 내가 죽거든 이 상자를 열어봐라.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자에 뭐가 있냐 열어보니까 자기 신분과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문서, 그리고 도장, 신분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중국 통장, USB가 있어요. USB-A가 좀 궁금하겠죠. 음성 파일인데 중요한 녹취가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자로부터 택배를 받은 사람은 4년 전 다닌 회사의 동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없으면 보관을 해주시고 그러면 그 상자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 상자가 범인의 정체, 왜 죽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어떤 증거가 되나 봐요. 사망한 양승윤 씨는 그 당시에 다들 인정할 만큼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허튼 소리를 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에 보관을 잘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진짜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상자에. 자기를 죽이려는 살해 계획. 혹시라도 증거 훼손될까봐 동영상까지 찍으며 상자를 열었다는 기성씨. 하지만 기성씨는 상자 속 물건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그래서 경찰이 의문을 풀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반응이 아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셨다 이러면서 택배 박스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혈액검사에서 이상한 징후 나타나면 재수사하게 되면 그때 요청할 테니까 갖고 있어라 이런 식이었대요. 그동안 양승윤 대리가 자신에게 말했던 살해 위협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상자 속에 있던 의문의 서류가 혼인관계 증명서래요. 아내가 중국 사람이야? 오, 제가 이거 보기 전에 껐나봐요 방송을. 사망한 양승윤 대리의 아내가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며 양승윤 대리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지목한 사람이 바로 중국인 아내라는 겁니다. 와, 예상치 못한 전개죠. 처음에는 내연남하고 계획해서 내연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걱정을 좀 하다가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가 자기를 직접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양 씨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기성 씨만이 아닙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영준 씨도 양 씨가 받은 살해 위협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중국 여자가 밥 차려놓고 식당 일을 나갔어요. 근데 친구는 그 밥을 먹고 누웠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구토 증세 나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가지고 중독시킨 다음에 여행 당일 그날 그리고 자기는 보일러 올려놓고 나갔다 온 거구나. 며칠간 자기의 부재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단 그런 의심이 들어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체했다고 보기에는 상태가 심각해서 응급실을 갔었습니다. 응급실에 갈 때 전화가 왔어요. 응급으로 세척하는 거 하고 링거 맞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집에 가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엔 설마 했지만 양 씨가 사망했을 시점에 아내가 중국에 갔다는 사실은 죽기 전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어요. 부인은 중국 가 있었는데요 할 때 머리가 띵한 거죠. 왜냐? 양승윤 대리님이 부인이 중국 가 있을 때요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아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띵한 거죠. 아내에 대한 양 씨의 두려움 언제부터였을까? 양 씨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 4년이나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양 씨는 막상 아내가 한국에 들어오자 2달이 채 못 돼 결혼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국적 얻기 위해서 한국 완전히 넘어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거부합니다. 영주권 때문에. 현행법상 결혼 이민자는 2년 동안 혼인 유지해야 영주권이 나오지만 한국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양 씨는 아내가 자신의 귀책 사유를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해도 남편의 문제 때문에 이혼한 거다. 유혹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이 왜 우리 부부 사이가 이러냐, 이제 잘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저항을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메라 몰래 설치해놓고요, 부부 강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인이 그런 걸 하려고 몰래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거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장기성 씨는 상자 속 USB에 담긴 녹취 파일이 어쩌면 그 증거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와 또 다른 남자의 대화가 담긴 파일이 녹음된 건 1월. 양 씨가 아내와 함께 술을 먹는 자리에 낯선 남자가 나타나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남자가 다짜고짜 꺼낸 얘기는 아내의 영주권 얘기와 부부의 이혼 문제였습니다. 2시간 넘게 대화 속에서 남자는 계속 이혼과 영주권을 요구했어요. 이 새끼가 내 연남이겠죠? 진짜 이 양 씨 아내의 진짜 남친, 결혼 단계부터 어쩌면 사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획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새끼랑 작당모의 한 거죠. 아내 둘이. 개 쌍년놈들이다. 뭐 억측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뭐 그렇다고 직접적인 살해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 2시간 넘게 계속 이혼과 영주권을 요구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양 씨의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동생 지훈 씨가 형의 집을 찾았어요. 이미 수사를 종결한 듯 사망 현장에는 폴리스 라인도 제거돼 있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 형의 유품을 챙기던 동생이 배터리가 분리된 채 버려진 핸드폰을 발견합니다. 누구 것일까? 2번이나 현장을 감식했다는 경찰이 그대로 두고 간 휴대폰. 사실 양 씨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현장에는 또 다른 휴대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휴대전화도 가족에게 그냥 줘버렸어요. 아니 뭐해? 뭐하냐? 그냥 이거 꽂아보면 아는 거 아니야? 이걸 확인을 안 한다고? 자, 사망한 양승윤 씨 어머니입니다. 부검 끝나고 지갑하고 휴대전화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경찰이 비밀번호를 못 풀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죽겠다 정말. 답답하다. 제작진은 경찰이 주고 간 휴대폰과 동생이 발견한 휴대폰을 분석 의뢰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의문을 풀기 위해 사망 전 양승윤 씨의 행적을 되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난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이걸 왜 방송국에서 하고 있냐? 물론 그 알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지. 이게 경찰이 안 하니까 방송국이라도 나서는 이 꼬라지가 너무 웃긴 것 같아. 뭐하냐? 대출업체에서 양 씨가 대출받은 돈이 1,500이래요. 이걸 어디에 썼는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알아봅니다. 계좌 내역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평소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던 형의 성격을 볼 때 휴대폰 요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16만원, 45만 5천원, 42만 3천원, 7만 6천원. 많네요. 2011년도면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죠? 뭐 폴더폰 이런 거 쓸 때인데 비싸긴 하네요. 많이 나왔어요. 각 통신사별로 문의한 결과 양 씨 명의의 휴대폰이 모두 3개였습니다.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2대의 휴대폰 외에 회사에도 또 다른 휴대폰이 있었고요. 그는 왜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걸까? 부인이랑 그 중국 여자랑 서로 휴대전화 전쟁이 한번 있었다. 싸움이 한번 있었다는 거죠. 아내랑 똑같은 기계를 사가지고 유심을 여기에 꼽아 놓은 다음에 이걸 휴대전화 업체에 맡겼어요. 아내 휴대폰을 분석하려고 전문 업체를 찾은 적이 있대요. 아내 동의를 얻어야 알려줄 수 있다는 말에 다시 찾아오진 않았다. 어쩌면 그 휴대전화 속에는 죽음과 관련된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경찰은 왜 이걸 왜 안 하지? 귀찮나? 그 정도가? 이 당시에 휴대전화 번호 푸는 거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쉬웠어요. 통신사 안 찾아가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저도 한번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무슨 프로그램 받아가지고 돌려보니까 비밀번호가 뜨더라고, 그 프로그램에. 그래서 그거 치니까 열리더라고요. 이 당시에 쉬웠어요. 보안이 그렇게 강할 때가 아니야. 자, 여기까지입니다. 1부. 사망의 수상한 정황, 곧 아내를 가리키고 아내가 또 중국 여자였다. 이건 중국 여자였다고 뭐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중국으로 여행을 간 시점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어요.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국적을 받고 어떻게든 이 남자를 끊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경찰 병신 같았고 요것들이 보이는 장면들이었죠. 일부는. 자, 2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그알 리뷰는 1024회 누가 나를 죽였나 망자의 마지막 시그널 보고 있습니다. 1부 아까 봤고요. 2부 이어서 계속 봅시다. 이 사건이 밝혀질까요, 범인이? 자, 먼저 양 씨가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사용한 시점을 살펴봤어요. 확인 결과 2월 28일까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중국으로 간다고 한 날, 옆집 주민도 이날 밤에 양승윤 씨를 봤어요. 아, 밤까지도 있었네요. 살아 있었네요. 살아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마지막 날, 그는 뭘 했던 걸까? 계좌 내역을 보니까 28일 집 근처 편의점에 직불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10시 38분경 편의점에서 현금 뽑았고요. 3,000원짜리 담배 샀고요. 그 편의점에 CCTV 봤을 때 별다른 이상 없이 건강해 보였다고. 그리고 양 씨가 버스를 탔어요. 도착한 곳이 10분 거리의 대형 마트인데 11시 28분쯤에 여기서 또 뭐 삽니다. 자, 뭐 샀나 보니까 차량용 그거라고 하던데 부동액 그리고 콜라맛 젤리라고. 두 가지 물건은 딱히 상관이 없어 보여요. 왜 부동액을 산 걸까? 차가 없었대요, 양 씨가. 그럼 부동액을 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그의 답의 힌트는 양 씨의 시신을 본 옆집 주민의 증언 속에 있었다고. 왠지 약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술 먹고 약을 드신 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경찰이 자살이라고 보는 건가? 어쩌면 부동액이 양 씨의 사망 원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액 100ml만 마셔도 건강한 사람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독극물과는 다르게 마셨을 때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증상을 보인다곤 합니다. 아내가 그럼 남편이 멍하게 있었다, 이것도 부동액 때문이라는 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면 아내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국과수 약독물실 실장님 의견을 봅니다. 부동액 성분은 에틸렌글리콜이라는 거고요. 에틸렌글리콜 자체는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그런 위장관계 자극 때문에 구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8일 밤 옆집 주민이 본 양 씨 모습이 바로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미 부동액을 먹은 시점. 술을 많이 먹었는가 보다. 일어서서 걸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비틀거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는 말씀이 술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양 씨 아내 역시 남편이 술 먹은 것 같다며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 씨는 아내가 집에 있을 때부터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부동액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자,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얼마 만에 죽냐 이런 것도 물어보니까 바로 죽지 않는다고. 왜냐면은 이 부동액이 그 에틸렌 글리콜이 알코올보다는 흡수가 좀 느리다고 합니다. 술은 막 마셔버리면은 10분, 15분 안에 혈중 농도가 높아지지만 에틸렌 글리콜은 좀 느리다. 24시간, 32시간 뒤에 사망한다. 저는 여기서 잠깐 생각이 드는 게 그 중국인 아내가 이혼하고 싶어 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왜냐면은 자기 귀책 사유면은요, 그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는 거죠. 그 기간을 못 채우면 2년. 그래서 남편의 귀책 사유로 헤어져야만, 헤어지고 싶은데 안 헤어져 주면은 남편에게 귀책 사유를 만들기라도 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헤어지고 그 낯선 남자 뭐 이혼과 뭐 그런 거 요구했다. 영주권 이런 거. 그 사람이 내 연남일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이랑 살고 싶은 거겠지. 중국 여자는. 그래서 어떤 약점을 잡아가지고 가족이나 좀 주변을 협박한 건 아닐까. 그래서 양 씨가 그 주변 사람들, 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협박에 못 이겨 자살을 당한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미리 주변에 이런 것들을 보냈던 거고, 상자를. 좀 더 볼게요. 경찰도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동액. 하지만 2차 감식 때 세탁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아니, 왜 못 찾아요? 세탁기 열어보는 게 뭐 어려워요? 이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2차 감식에서 그냥
그냥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탁기 안에 부동액이 있는 게 이게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걸 어떻게 2차 감식에서 그러지? 방탈출 한번 안 해봤나? 넘어갑시다 일단. 경찰은 부검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양씨가 부동액 먹고 세탁기 안에 감춰놓은 뒤 사망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해 자살했다는 건가? 경찰 논리는? 자, 담당 형사 왜 모자이크를 쳤는지 아시겠죠? 들어봅시다. 그래서 중국 부인은 세탁기를 사용 안 해요. 그리고 전혀 동작법을 몰라요. 남자가 항상 세탁기를 돌려요. 양씨가 그럼 경찰 의견대로 부동액 마시고 자살한 게 맞냐? 휴대폰에서 뜻밖의 기록이 발견됩니다. 28일로 넘어가는 포렌식 업체 대표님이래요. 부동액이나 부동액 치사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거든요. 우리가 짐작하지 못한 양승윤 씨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니 이게 누구 핸드폰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양승윤 씨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 양승윤 씨가 직접 부동액 먹고 얼마 만에 죽나 이런 걸 찾아봤단 얘기야? 뭐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한 양승윤 씨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기로 합니다. 법의학자, 범죄심리학자, 특수심리치료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모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이 전부잖아요. 나라의 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고 그런 수사하고 해결하는 집단이. 미국은 근데 뭐 보안관도 있고 셰리프도 있고 그리고 캅도 있고 폴리스도 있고 FBI도 있잖아. 좀 이렇게 넓게 보면은 FBI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경찰 출신 뭐 이렇게 무력 진압이 가능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외국이었으면 아마 미국에 살았으면 이분들이 FBI 좀 스카우트 제의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씨 시신이 발견됐던 현장 상황 분석하고 자살과 타살의 가능성이 그래서 어떤가 따져봅니다. 법의관인데 이분은 법의학적으로 보면 부동액 자체는 먹자마자 바로 사망에 이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이런 부동액을 어떤 타살이나 이런 경우에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앵글 좀 특이하죠? 보통 그것을 알고 싶다는 취재할 때 1대1 인터뷰를 많이 해요. 단독 인터뷰, 그죠? 의견 듣고 마는 건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진짜로 토론을 하는 거야. 학술적이든 뭐 이 범죄 해결을 원해서든 간에, 그죠? 이런 장면 또 특이하네요. 새롭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액을 이용한 살인은 거의 없었다. 법의관의 경험상. 왜냐면 먹고 나서 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반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흔적이 또 그리고 없기도 하다. 타살 가능성이 낮다. 당시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양 씨는 자신이 직접 가져온 봉지에 부동액을 담았어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맨손으로 아무런 장갑도 끼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거 다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문을 감식해보니 나오지가 않았다. 그러자 경찰 행정학과 교수님은 지문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좀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지문이 없었을까요? 이거 희한하네. 누가 지웠나? 그럼 애초에 이 사람은 부동액을 왜 산 거지? 사와! 이렇게 누가 지시를 했나?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양 씨가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다. 완전히 그러니까 자살이면 만약에 진짜 가족을 위해 뭐 빚이 있어. 그런 거 갚기 위해서 자살을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타살처럼 보이게 하려고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김태경 교수님의 생각. 요분도 자주 나오시죠? 그 약간 좀 심리 분석 쪽으로. 아동 관련 사건이나 성범죄 쪽일 때 주로 나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보통 경우는 그렇게까지 뒷정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요. 추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자살을 선택하면서 일종의 복수 이런 것처럼 아내가 자신을 죽였다고 보이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는 것 같다. 생각 못 해본 거예요. 그죠? 진짜 괜히 전문가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 남편이 아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어디 직접적으로 해결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지치면은 극단적인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복수다. 그러면은 뭐가 억울해가지고 친구한테 택배를 보낸 걸까요? 이게 또 이상한 부분이긴 하네요. 그런 거라면 굳이 왜 택배를 보내지? 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밑작업이었나? 그때부터? 정황을 만들어두는 그런 건가? 자, 이제 이게 좀 이제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자기를 살해하려 한다는 주장은 믿을 수 있는 걸까? 2015년 7월 23일 양 씨는
부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이상을 느껴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병원을 가봅니다. 그런데 당시 진료 기록을 확인한 병원 직원이 뜻밖의 말을 해요. 환자 상태는 뭔가 확인해봐야 될 상황인데요. 아예 검사를 안 하시겠다고 그 형님이 좀 거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 좀 이상하죠? 의사가 환자를 아는 사이인가? 양 씨가 검사를 거부했대요. 정작 찾아가 놓고. 의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환자 말만 듣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양 씨가 왜 거부했냐? 아내가 준 밥 먹고 이상하다고 주장했지만 의사는 진단 결과 위 문제가 아니라 뇌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대요. 망상이다 이런 거죠. 전형적인 망상장애 환자의 모습과 좀 다른 점이 있긴 하대요. 피해망상 환자들은 공격을 안 해요. 이 사람은 공격을 안 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증거로 남기려고 했던 녹음했던 수많은 녹취 파일 중에는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정황이 있었다는데 응급실을 차렸던 그날 밤 양 씨가 집에 가는 길에 꽃을 삽니다. 이 꽃을 아내한테 줬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녹취를 자기가 또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정황이 앞뒤가 다르죠, 사람이. 자, 아내에게 말합니다. 오늘 밥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밥 맛있었어요? 이 아내의 말이 한마디밖에 없지만 딱히 적대시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관계 좋은, 사이 좋은 부부 같은데 이 분을 범인이라고 지금 의심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보면 아내 때문에 병원에 갔던 그가 오히려 아내에게 꽃 선물하고 아내를 칭찬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이 사람은 나를 더는 괴롭히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죠. 오히려 좀 자기가 피해를 입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 맞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자친구가 바람을 너무 펴가지고 남자친구가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빈대.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잘할 테니까.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 이런 경우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탁하는 경우. 이 사람한테 잘 보임으로써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좀 철회하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있다. 와, 맞아. 지금 전문가들은 좀 뭔가 이런 추측에 힘이 좀 생기네요. 설득력도 꽤 갖추고. 누구라도 양씨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상대방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흔히 보이는 망상이라기보다는 이분이 처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주관적으로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의심이지 않을까. 자, 남은 의문. 그가 왜 동료인 장기성 씨에게 택배 상자를 보냈을까? 이건데요. 장기성 씨가 택배 상자를 받은 게 2월 11일입니다. 사건 약 한 달 전쯤. 근데 양 씨가 부동액에 관한 검색을 한 건 훨씬 이전부터래요. 자, 다시 포렌식 업체 대표님. 1월 후부터도 사실은 부동액 관련된 자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상자를 보내면서 그는 죽음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넣은 상자 속 물건은 어떤 의미인 것이냐? 내용물을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자살을 준비하면서 뒷정리 부탁하는 일종의 유서처럼 그런 의미 있을 수 있다. 상자를 통해 호소하고 싶었을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연애 시절엔 굳이 말로 안 해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지만 부부란 주고받는 말을 통해 삶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네요. 분명히 주변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처한 상황이 단순 피해망상이 아니라 정말 나름은 이유 있는 고통이었을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지 않았나. 양 씨의 아내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이 사건은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자살로 단순하게 종결할 게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네요. 중국인 아내가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자기 남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을 가능성과 연계해서 수사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간접적으로라도 좀 남편을 괴롭힌 사람이긴 하다. 자살을 유도하지는 않았어요. 너 죽어 이런 말도 안 했고 죽일 거야 이러지도 않았지만 남편 스스로가 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손에 이렇게 시달리느니 그냥 스스로 죽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마치 학폭을 당한 학생이 어디 도움받을 곳 없고 혼자 이거를 해결할 힘도 없어서 그냥 투신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양 씨의 아내가 집을 떠나던 그 시각 살릴 수 있었던 건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은 오히려 영주권 따는데 유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변사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인을 한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 엄청 괴롭혀가지고 양씨라는 사람이 좀 뭐랄까 좀 연약한 스타일? 어떤 이 분쟁에 있어서 막 강단 있게 결정하고 공격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연약하고 얌전하고 좀 유해. 그러다 보니까 좀 싸움도 싫어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닐까. 아까 말한 게 좀 맞지 않나요? 학폭의 부부생활 버전이지 않았을까. 그래요.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사건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여파가 뭐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건이 뭐 경찰이 이미 자살로 종결하고 덮어버렸는데 재수사가 있진 않을 것 같고 네, 이런 사건이 있고 안타깝다라는 그런 반응을 좀 전달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좀 새롭죠. 이런 토론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좀 이런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고 싶다에 좀 새로운 연출을 했던 거고 재밌죠. 실제 방송 봐도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1인 인터뷰가 아니라 토론인데 김상중 씨가 여기서도 사회를 봐. 진행자가 이제 단독으로 진행을 하면서 원래 취재진의 취재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인 인터뷰도 작가나 뭐 PD가 하는 건데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면서 질문도 하고 이 방송 재밌습니다. 1024회 그것을 알고 싶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다 저희도 그거 보면서 제작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중국인 여자를 살해 혐의는 둘 수 없지만 어떤 혐의를 둬야 되지 이 여자에게 그러면 혐의를 둘 수 없으니까 뭐 자살로 끝난 거겠죠.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USB 내용이나 이 택배 상자는 이 사건을 뭐 실체를 밝히는데 뭐 결정적이라기보다는 양 씨의 사망한 양 씨의 어떤 죽기 전에 신발 벗어놓고 이제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투신할 때 그런 느낌이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부동액을 사다 마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내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 아내가 죽인 것처럼 부동에게 이제 자기가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문이 안 남았다는 게 내가 스스로 죽긴 하지만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결국 아내가 살인범. 좀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 그동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그알 리뷰 1024회 누가 나를 죽였나 망자의 마지막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살인사건이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죠 내용이. 이 시그널이라는 게 중요했네요.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죽은 사람이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편인 것 같고요. 방송이 찝찝하게 끝나지만 미스터리하게 끝나죠 이거. 근데 이 중국인 이 여자 인터뷰가 전혀 없네요. 아쉬운 부분인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됐는지 그죠?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는 게 좀 뭐랄까 이 여자의 입장도 한 번은 좀 들어봐야 우리가 반응이라도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 오늘 그알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